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19년도 2회차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상과목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19년 회차까지만 문제풀이 해설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각 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기기, 이 과목의 전기기기 이제 5개년치 15년서부터 19년까지, 그 다음에 회로이론, 전기이론 15년부터 19년도까지 해갖고 5개년치 해갖고 이걸 기본으로 이제 틀을 갖출 거고요. 그 외에 레벨 2에서는 각 과목별 문제 답만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19년도 거를 15년도 1회차 세 과목 전체 묶어서 할 거고, 19년도 2회, 15년도 2회차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년도까지만 제가 문제 해설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년도 거나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카페를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올리면은 그걸 받고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과목씩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여서 이거 지금 이런 거 공부해도 되나, 지금 최신 걸 봐야 되나,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전기 설비도 그 KEC 개정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나 전기이론 같은 경우는 전기기기나 전기이론 같은 경우는 뭐 법규 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5개년치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꽉 끼고 있으면 필기 공부하시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 필기 자격증 시험 보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실무에 가서도 제가 중간중간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도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 경험 영상들은 유튜브 채널에 많이 업로드가 되어져 있어요. 뭐 실무를 말하다, 현장을 말하다, 여기에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변압기 이론, 변압기 데이터 시트 보는 거, GIS, 그다음 수변전 설비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뭐 방폭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방짐, 방수 등급 관련된 설명들, 뭐 그다음에 모터 전동기 이제 보는 방법들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올려놨어요. 실무에 도움 될 만한 것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따시더라도 틈틈이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무에 써봤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 41번서부터 45번 간단히 문제답 위주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46번서부터 문제풀이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욕조나 화장실 등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콘센트를 시설할 때 주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이죠. 우리가 그 인체 저항이 뭐 6,000원, 뭐 5,000원, 뭐 책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우리가 젖은 상태로 전기 감전이 되게 되면은 인체 저항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25분의 1이라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젖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 필수가 되고, 가능한 한 젖은 상태에서 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젖은 상태에서는 만지지 마라. 어쩔 경우는 이제 우리가 MOV, 모터 오퍼레이션 밸브라고 해서 MOV 이제 파워 서플라이 보드나 컨트롤 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막 좀 열 나는데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전기장 작업 맨손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미끌미끌하니까 촉감이 없으니까. 기판에 이제 교체하는 작업이 이제 뭐 소켓도 이렇게 전자 회로에 있는 소켓도 빼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 설비에 트립에 영향이 없는 데는 전원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고 작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은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책임을 면피하기보다는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출근했는데도 그대로 퇴근할 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업장을 이제 정기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도, 그 다음에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그 다음에 뭐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들도, 위험물 안전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가 적다고 나 이거밖에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 이제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나 이제 발전 전압이나 발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안전관리자 3명과 전기안전관리자 3명 해갖고 총 6명으로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주선임으로 돼 있고, 제 기계 쪽에 제 후배 같은 경우가 이제 주선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계 보조선임으로 2명이 또 있고 전기도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에어리별로 이제 나눠놨지만, 사실 이 그 선임에 대한 거는 결론은 주선임이 대부분 다 이제 창구 역할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이제 회사 고참이기도 해서 이제 나눠서 그냥 다 시키긴 하는데, 이제 다른 데는 자격증만 걸어놓고 밑에 바닥에 있는 후배가 선임 걸어놓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고참들을 이게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이 주선임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책임성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체 저항이 이제 젖은 상태에서는 25분의 1로, 즉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값이 6,000ohm이라면 얼마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전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42번. 조명을 비추면 눈으로 빛을 느끼는 밝기를 광속이라고 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강속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답은 2번 조도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공식은 제가 다 뺐어요. 원래 공식도 있는데 제가 공식은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거든요. 한 문제만 딱 15년도서부터 19년까지 딱 한 문제만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하게 되거나 이제 20년도나 21년도 공부할 적에 조명에 대해서 좀 비중이 더 높아지거나 좀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싹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조명공학은 참 헷갈려요. 보면 저도 지금 봐도 좀 헷갈리거든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데, 여러분들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의미적으로 좀 보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좀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갖다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19년도부터 나오는 것마다 제가 이제 조문공학에 있는 내용들을 기능사로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서 관련도 문제랑 좀 보고서 요 정도만 알아도 되겠다 한 것들만 여기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라고 해놨지만. 광원으로부터 여기 답은 2번입니다. 2번 조도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게요. 43번. 보호계장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하였다. 44번. 저하 연접 유니선 시설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답은 4번이죠. 지름 2.0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5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공사에서 전용의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 전선로로 시공한다.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46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딱 문제 풀 수 있지 않나요? 분기 3m까지도 허용이 되고. 이거 뭐예요? 답은 4번이죠. 과전류 차단기. 46번.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하는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은 그
후광전선광과 박광전선광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콘듀잇을, 스틱 콘듀잇을 보면은 후광, 박광 적혀져 있어요, 실제. 그래서 후광은 짝수, 박광은 홀수. 그죠? 그 다음에 후광은 두꺼운 거, 박광은 얇은 거. 얇을 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박광은 얇은 거다, 후광은 두꺼운 거다. 좀 튼튼하게 하려면 후광을 쓰는 게 좋지만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후광전선관을 물어봤어요. 후광전선관의 규격은 16도 맞고 28도 맞고 36도 맞아요. 50이 아닙니다. 답은 4번. 50. 48번. 접촉력이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필 케이블이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제 기능사 자격증 공부할 적에는 자기융착 테이프 문제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테이프 나왔다 그러면 자기융착 테이프였었어요. 가끔 이제 고무 테이프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연도가 이제 거듭해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리노 테이프가 여기서는 지금 연필 케이블 나왔다 그러면 리노 테이프거든요. 리노 테이프. 그다음에 자기융착 테이프는 우리가 이제 클로럼 프레임 외장이나 비닐 외장 케이블 접속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나서 내오존성, 내수성, 내하프성, 내온성이 우수한 그 테이프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자기융착 테이프를 이제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은 일단은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리노 테이프가 답이 되고요. 리노 테이프는 요 세 가지 사항, 그다음 자기융착 테이프 요 세 가지 사항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번. 바이어스 테이프의 절연성 바니시를 바르고 건조시킨 거. 규격으로부터 두께 0.18에서 0.25, 너비는 13에서 25, 길이는 6mm 이상. 특징은 내온성, 내유성이 있고 점착성이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한다. 이거 제가 지난 회차인가요? 지지난 회차인가요? 여기 자기융착 테이프랑 리노 테이프 나와갖고 그림을 제가 여기다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봐갖고 공통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갖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업체에 이제 전화해서 직접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저도 이게 제조사나 벤더 이런 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자기융착 테이프 2배 정도로 늘려 감을 수 있으면 서로 붙으면 벗겨지지 않는다. 끈끈하다는 거예요. 앞뒤면으로 끈끈하거든요. 구격은 두께 0.5에서 1.0, 너비는 19mm, 길이는 5에서 10mm 정도가 된다. 특징: 내오존성, 내수성, 내약품성, 내온성이 우수해. 오래도록 열화되지 않아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로로프렘 외장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된다. 49번 이것도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배. 만약에 여기에 접착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0.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한번 합성수지관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19년도 4회차까지 끝나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렸던 뭐 관건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나왔던 거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필요한 것들 몇 개 이제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시험 볼 적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보시면서 반복하시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PPT 자료로 만들든지 해가서. 1번 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이것도 참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고, 한 번의 길이는 4m다.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이다.
관 상호 관 및 박스와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접촉제를 사용 시 0.8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 그렇게 드렸던 거고, 5번 절연 전선은 5개형 비닐 전선에서 제외하고는 다 사용 가능한 거고요. 6번째 전선은 연선일 것. 기본은 연선이에요. 만약에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면적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16mm 스퀘어 이하일 것. 7번 관 안에는 접촉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연하고. 이건 모든 관공사나 전기공사 모든 거에 통틀어서 중간에 접촉점이 있으면 안 돼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맨홀, 레 지중으로 하는 경우 맨홀, 레에서만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박스, 그 다음에 정크션 박스, 스위치 박스, 콘크리트 박스 이런 데서만 가능한 겁니다. 8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 장치를 해야 되고요. 9번 굵기는 관 내경에 가까운 짝수를 표시한다.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2배죠. 5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이건 와이어 게이지죠. 와이어 게이지.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2회차 3과목 전기설비 50번 문제까지 문제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1번서부터 5문제 문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